논현동 아파트 27층 박영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셨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매끄러운 피부와 단정하게 재단된 옷차림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지위의 증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테헤란로의 불빛과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화려한 풍경은 그녀에게 단순한 조망이 아니라 가난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성공을 쟁취했다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부엌에서 딸 지혜가 물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피로와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은 어떠니? 영 낯빛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영숙의 질문에 지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냥 그래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영숙은 딸의 불안한 눈빛에서 사위 강민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민주는 영숙이 생각하는 강남 사위의 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숙의 인생은 고난과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 16살의 친구 선희와 상경에 종로 식당의 혹독한 설거지 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 젊은 날의 가난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22의 대기업 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헌신하며 남편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북의 허름한 빌라에서 시작해 마침내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정착하기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 이 아파트의 27층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고난을 보상하고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왕좌였습니다. 딸 지혜는 그녀의 걸작이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혜는 영숙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민준을 데려왔을 때 영숙은 자신의 세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저런 배경이 없는 사위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고 영숙은 사위의 학력과 배경을 친척들에게는 철저히 감췄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은 영숙이 사위를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영숙은 민준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사업은 잘 되니? 맨날 중소기업이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드러나 보자.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고 기술력 신상도 받았대요. 직원이 20명 가까이 돼요. 라고 대답했지만 영숙은 그 정도의 성과는 무시해도 된다는 듯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소기업이잖니. 강남은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그날 오후 영숙은 친구 선희를 만났습니다. 선희는 수수하고 편안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사위를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이룬 성취가 사위를 비난할 이유는 못 돼. 딸만 힘들어진다고. 선희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영숙에게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이야,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모든 걸 지키려면 선을 그어야 해.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정당한 방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에게 지혜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민준이랑 같이 갈게요. 저녁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민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저 민준입니다. 다음 주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불안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영숙은 긴장 속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등을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음식의 화려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저녁 6시, 지혜와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전보다 단단한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영숙은 그의 인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혜에게만 다정하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급 식기 위로 화려한 음식이 가득했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숙의 남편 성주는 조용히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10년간 아내의 태도를 방관해온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젓가락만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민준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은 그를 무시하고 지혜에게만 시선을 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갈비찜 더 먹으렴. 민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 때문입니다. 영숙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10년 동안 참았다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제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가? 민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접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머님의 딸을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사람 대접? 내가 널 언제 사람 취급 안 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전문대를 나왔다고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군 사업을 말씀드리면 늘 코웃음 치셨고요. 지혜가 중간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영숙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야? 지혜는 서울대 나왔어. 넌 수원 전문대 나왔고.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게 무시야?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히려 팔짱을 끼며 딸을 쏘아보았습니다. 앉아, 지혜야. 내 남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놔둬. 내 남편이 이 집안에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모양이니까. 민주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학벌이 낮아도 강남에 살지 않아도 한 가정을 이끌고 책임을 지는 가장입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성을 틀리게 부르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래, 사람이지. 그런데 김서방,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말했을 뿐이야. 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제 성은 강씨입니다. 김서방이 아닙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민준아. 깜빡했네. 영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영숙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영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유리 접시가 깨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성준이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지금? 지혜가 민준의 팔을 잡고 매달렸지만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
당신 어머니는 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는 영숙의 심장에 박히는 못소리 같았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한테서 민준이를 빼앗았어요. 영숙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난 민준이를 사랑해요. 근데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인정해준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학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영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엄마 집에 안 올게요. 민준이 설득할게요. 하지만 엄마가 민준이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안 올 거예요. 지혜는 가방을 들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영숙에게 남편 성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 당신의 그 오만한 잣대가 우리 딸을 망쳤어. 영숙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뭐가 심해요? 난 사실만 말했어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는데요? 성준은 아내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은 음식과 깨진 접시 조각들이 그녀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식을 알리자 선희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딸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강남의 야경은 그녀에게 냉소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빈 의자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혜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텅 빈 27층 아파트는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남편 성준은 여전히 그녀에게 민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권유했지만 영숙은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초췌한 얼굴과 손대지 않은 반찬들을 본 선희는 더 이상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라면을 끓여주었고 영숙은 일주일 만에 겨우 음식을 삼켰습니다.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틀렸고 안 틀렸고가 지금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너를 등지고 떠났어. 내 자존심이 딸의 행복보다 중요한 가치니? 영숙은 결국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선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딸을 잃을까 봐 무서워. 선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해.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선희가 돌아간 뒤 영숙은 지혜의 어릴 적 앨범을 펼쳤습니다. 행복했던 딸의 모습들, 그리고 민준과 함께 찍은 흐릿한 사진 속에서 딸이 보이던 진실한 행복. 내가 그 행복을 질투하고 부정한 걸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강남을 벗어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2번 갈아탔고 총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익숙했던 외제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녀의 몸은 불편했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그녀의 지난 70년 강남 생활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자신이 사위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의 낡고 좁은 수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2시간을 꼬박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파왔고 27층에 살던 그녀의 자존심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넘어선 냉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없습니다. 친정어머니, 보기 싫다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돌아가세요. 영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70세의 몸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너무 무시했고 우리 딸을 힘들게 했어. 용서해다오. 70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내뱉은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눈물 범벅인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진심입니까? 영숙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다. 내가 너무 심했다. 민준은 오랜 침묵 끝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은 사위의 손을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사위의 손은 굳건했고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수원 아파트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위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로 된장찌개와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 영숙이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지혜는 언제 오니?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없어서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혜를 정말 사랑하니? 민준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의 사랑을 몰라봤어. 오후에 영숙은 민준의 회사에 갔습니다. 수원공단 안에 있는 100평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상장이 가득한 사무실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우수기업 표창, 기술력 신상 등 직원이 20명입니다. 작년에 매출은 50억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코웃음 쳤던 작은 사업이 아니었음에 깊이 놀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관심 없으셨잖아요. 제 배경만 보셨지. 제가 일군 결과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영숙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영숙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서방이라고 불렀지. 내 성이 강씨인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 진심으로 너를 인정한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받아줄 수 있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진심을 알았으니 노력하겠습니다. 사흘째 저녁,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딸을 힘껏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무 못됐지. 이제 엄마가 달라질게. 모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영숙이 끓인 찌개를 먹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 지혜도 같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푸짐하게 해줄게. 민준은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잡채요. 영숙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내 진심을 보여줄게.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고 영숙이 그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지며 비로소 가족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성주는 아내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준과 지혜가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 성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에게 사업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진심을 담아 칭찬했습니다. 온전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행복하게 식사했습니다. 석 달 뒤 영숙은 매주 수요일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였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행복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영숙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지혜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게 이런 큰 기쁨을 줘서. 다음 주 영숙은 남편과 선희를 불러 모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성주는 민준의 사업을 자랑했고 선희는 영숙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영숙은 선희에게 내가 바보였어. 강남의 아파트와 학벌이 중요한 줄 알았어. 그녀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거더라고. 저 웃음, 내가 이룬 모든 것보다 저 웃음 하나가 더 소중하더라. 한 달 뒤 민준의 회사 창립 15주년 행사에 영숙과 성준이 초대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영숙에게 사장님이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15년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참 대단하구나. 엄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자랑할게. 우리 사위가 얼마나 훌륭한지. 민준은 장모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수원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변하게 한 거예요? 영숙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변하게 했지. 특히 민준이. 내 사랑이 엄마의 오만함을 부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사랑은 학벌이 아니더라.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냥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 6개월 뒤 지혜가 아들 민석이를 낳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영숙은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할머니는 늦게 배웠지만 너는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 학벌보다, 돈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성준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영숙은 자신이 찾아야 했던 진짜 강남, 즉 가족의 사랑과 인정이 있는 곳을 비로소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